학생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에듀플라잇이 아이아타 자격증 교육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아이아타 교육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부분이 너무 전문적인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또 짧은 시간 동안 한 권의 책을 다 끝내야지 이 친구들이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아쉬웠던 게 좀 재밌는 이야기 해줄 수 있는데. 그쵸. 저희가 이제 비행했을 때 이제 썰들이 굉장히 많고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걸 느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 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친구들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 플러스 저희가 조금 더 즐겁고 재밌고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런 컨텐츠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저희 구독을 누르면 좋을까요? 네, 누구나 눌러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고요. 항공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중학생, 항공과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또 항공사 취업을 원하는 그런 서민들이 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 선생님들은 언제부터 비행 처음 시작하셨어요? 저는 2009년 11월에 이제 처음 비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2009년 6월부터 다 선배님들이셔서 자세를 좀 갖춰야 될 것 같은. 저는 2010년 3월부터 비행 시작했는데 제가 비행 시작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언제부터 도대체 이렇게 승무원들이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 비행기가 운영이 됐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일단 대한항공이 작년에 50주년 행사를 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됐겠죠? 30년대에서 40년대쯤부터 좀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네, 거의 근접은 했어요. 실제로 이제 전쟁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이런 나라에서 항공기에 대해서 엄청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때 쓰였던 군용기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민간용 비행기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군용 항공기를 민간 항공기로 개조를 했고 그때부터 KLM KLM이요? 네덜란드 KLM 항공사 그리고 호주 칸타스 항공사 그리고 콜롬비아 아비앙카 이런 항공사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럼 상당히 KLM이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항공사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2019년에 정말 창립 100주년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니 정말 역사가 오래된 그런 항공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실은 이 대한항공이 진짜 오래됐고 맞아요. 이런 전통이 있는 항공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에도 50주년과 100주년이었으면 거의 KLM의 손잡거리네요. 이제 국내 항공사도 너무 좋은 항공사도 많지만 정말 오래된 항공사가 이런 외국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군용 항공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간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는 다 알고 있는 건 보잉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보잉 그러면 그때는 운영을 했을까요? 그래서 보잉 247이 1930년도에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서한 선생님이 퍼스트 클래스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그렇죠. 1930년대 보잉 247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기면서 좀 승객들한테 편안하고 좀 안전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항공기가 도입이 된 거죠. 이제 그런데 거기는 이제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사실 승객을 10명밖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10명이요? 네. 장사가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티켓이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여행을 좀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해발 고도 3,800m 비행기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승무원들과 승객들에게 심리학적 이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귀가 먹먹해진다거나 이제 속이 안 좋다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좀 심각하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점차 기내 기압이 좀 조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보면 1930년대, 52년까지만 해도 사실 1등석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비행기들이 보잉 비행기들이 상용화되면서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게 좌석 등급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부터예요.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예전에는 1등석만 있었지만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가 새로운 좌석 등급제로 등급을 하면서 이제 항공사들은 가격을 한 20% 정도 더 낮춰서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맞아요. 지금은 이코노미만 믿는 항공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가 항공사. 저는 사실 비즈니스석 타셨고 네. 퍼스트 클래스 타셨고 네. 저는 이코노미와 이코노미 전담 승무원이었는데 LCC 같은 경우에는 뭐 좌석 등급이 나눠져 있다기보다 그냥 다 이코노미석인 거예요. 그 LCC 중에서 가장 최초로 우리 한성항공 혹시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아마 네. 두바이에 있지 않아요? 저는 두바이에 그러셨어요? 네. 그 아마 보시는 분들도 한성항공은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인가 네, 저 옛날 사람 근데 한성항공이 처음 생긴 게 2004년도였는데 사실 운항을 한 2년여 정도밖에 못하고 운항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그러다가 지금 티웨이 항공으로 이름을 바꾸고 와서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LCC가 이제 처음 생기면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항공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끔 됐다는 점에서 저는 진짜 LCC가 열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 생각했을 때 일반석이 생겨나고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성항공이 처음에 항공기를 운용했을 때 프로펠러기 길었어요. 보신 적 있어요? 네네네. 저는 약간 불안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비행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프로펠러기로 운용을 하다가 현재는 없어진 상태인데 지금도 혹시 프로펠러로 이제 운항하는 운항하는 비행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은근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주항공이 초창기에 운항을 하다가 현재 다 처분을 하고 제트 엔진으로 그러니까 보잉 737로 다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LCC의 신의 한 수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프로펠러기는 사실 비행을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손님들,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도 그런 불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다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제주항공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실제로 단일 기종으로만 운영하게 되면 승무원들도 똑같은 기종을 타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회사가 그 비행기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사우스웨스트가 이렇게 단일 기종을 이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LCC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 진짜 사실은 항공업계 약간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나라 이렇게 좁은 나라에 항공사만 지금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굉장히 많죠. 준비하는 친구들도 사실 정말 많은 취업처를 갖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항공과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승무원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때에 비해서 라떼는 말이야 프로펠러기 이야기하고 보잉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프로펠러기도 있고 보잉 737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이거 되게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은 제조사가 보잉이었는지 에어버스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 가면서 비행을 하셨을 텐데 두 항공기 중에서 어떤 항공기를 조금 더 선호하셨는지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에미레이트 항공사 제가 입사를 2009년도에 할 때만 해도 기종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였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보잉 777이라고 하죠. 보잉 777이 있었고 그다음에 A330, A4550, A350까지 이렇게 해서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4, 5년 이후부터는 항공사 측에서 이제 크게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하죠. A380과 새로운 기종 A380과 그리고 이제 보잉 777이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종으로 이제 운항을 하게 되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승무원 입장도 있고 승객 입장 비행기를 타는 데 있어서 쌤들은 어떤 기종 더 좋아하셨어요? 전 보잉. 보잉? 그러니까 저는 승객으로 탔을 때는 에어버스, 승무원으로 일했을 때는 저는 보잉이 더 좋았어요.
저도 아, 그래요? 공감합니다. 네, 저도 똑같습니다. 맞아요. 보잉이 뭔가 일을 할 때 이런 적재 공간도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문 열고 닫는 거 이런 것도 조작 방법이 너무 편하고 해서 저는 보잉이 일할 때는 좋았고 승객으로 갔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A380 이렇게 2층으로 된 그 가장 큰 비행기 그게 승객으로 탔을 때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일하실 때 보잉? 저는 이제 승무원으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보잉이 훨씬 좋았고요. 아까 이나쌤 말씀대로 일하는 동선이 너무 잘 맞아요.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데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승무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너무 잘 진짜 됐었고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캐빈마다 이제 소통도 잘 되고 왕래가 잦으니까 조금 더 비행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층으로 된 비행기가 두 층으로 된 비행기보다 그렇죠. 훨씬 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더 잘 되고 맞아요.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승객분들 피드백으로는 A380을 훨씬 선호하셨죠. A380은 네, 일단 거의 뭐- 세 기종이고 그렇죠. 맞아요. 기대가 굉장히 많으셨죠. 세 기종이고 굉장히 좌석 공간도 컸고 네.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비즈니스나 1등석 손님들께서는 이제 2층에 아주 멋진 라운지가 라운지라던가 맞아요. 아니면 샤워 부스들 막 엄청난 스페셜 서비스 때문에 조금 더 선호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확실히 그 A380은 하늘 위의 호텔? 약간 음, 이런 맞아요, 슬로건을 가지고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저는 그게 정말 잘 어울리는 비행기라고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맞아요. 타보셨어요? A380? 손님으로 타봤을 때도 확실히 이코노미도 좌석 간 간격이 조금 넓고 그리고 약간 보는 재미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했듯이 에미레이츠 맞아요. 항공 같은 경우에 2층에 라운지바 그리고 샤워부스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상 A380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안에 구조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안의 다르죠. 구조는 맞아요. 항공사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맞아요. 뭐 한 클래스로도 운영할 수 있고 아니면 세 클래스로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뭐 에미레이츠가 저런 바 같은 이런 특성이 있다면 뭐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호텔 룸처럼 스위트 클래스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항공사마다 오히려 프리미엄 서비스를 더 많이 하는 게 A380 기종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보잉이랑 에어버스를 딱 비교하면 약간 그 느낌적 에어버스는 약간 다 이렇게 부드러운 약간 곡선에 좀 되게 무한한 그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남자다운 느낌의 그런 보잉을 좀 선호를 하는데 사실 정든 것 같아요. 저는 비행하면서 보잉 737 기종을 워낙에 많이 탔어서 그래서 일할 때는 737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단연 좋았던 것 같고 특히나 승무원 간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되는 비행기가 737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고개만 빼면 저 맨 뒤에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승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가 어디서 막혀 있고 내가 뭘 도와줘야 하는지가 그냥 고개 한 번 딱 빼는데 다 보이니까 사실 일할 때는 제일 편했던 비행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A380은 제가 브리핑을 하러 가서 네.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승무원이 뭐 거의 30명 가까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코노미 따로 모이고 맞아요. 비즈니스 따로 모이고 퍼스트 따로 모여서 각자 막 브리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 합쳐서 사무장님이 딱 놓고 한꺼번에 이제 클리어를 하시는데 약간 브리핑부터 좀 저는 정신사납고 되게 숫자가 너무 많고 네.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진짜 정신없었던 네. 사무장님들이 좀 많이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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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 수가 너무 많고 맞아요. 캐빈이 다 나눠져 있어서 관리하기가 좀 힘드셨어요. 저 이코노미 전담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2380에서 이코노미 클래스의 딱 중간 지역에 있으면 갑자기 이제 선배님이나 사무장님이 위에 올라가서 뭐 가지고 오라고 하죠. 정말 제일 싫었던 게 헤쳐가야죠.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막 너무 앞뒤 양옆으로 긴 비행기여가지고 좀 계단이 양쪽에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가야 힘들었어요. 되겠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네, 손님들 입장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A380이었습니다. 근데 그 A380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님들이 다 제주도 갈 때도 A380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내선은 거의 운영되지 않는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 비행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A380이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로 많이 비행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A380 같은 경우는 한 클래스로만 만약 구성을 하면 800명까지, 853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큰 항공기라 국내를 가는 거에는 그렇게 수요를 꽉꽉 채워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왠지 저희가 380 이야기를 하죠 해서 380 비행기 티켓이 잘 팔릴 거라고 오늘은 아이아타에서 다루는 이런 항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에듀플라이 쌤들 계속 보고 싶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